자, 여러분들 경찰학 장정훈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2024년도 2차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1차 쿼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쿼리보다도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느냐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쿼리를 타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쿼리를 들어가기 전에, 자, 먼저 가장 가까운 이번 2차 시험 있죠. 2차 시험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난이도는 우리 학생들이 최상이었죠. 정말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는 것도 실수하는 문제,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어떤 학생이 많았냐면 시험을 딱 보고 나가지고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문제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이런 문제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멘탈이 이제 좀 나간 거죠. 그렇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힘든 이번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자,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법조문에서 우리가 조문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시험 지문에는 정말 생소한 조문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안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예전과 비슷하지만 당연히 이해 중심의 문제도 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학이 이해, 그리고 법조문, 그리고 판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조문과 판례가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3문제인가 4문제인가 이런 게 이제 조문과 판례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조문 문제죠. 조문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머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개편 후에도 일단 이해 중심의 문제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그 법조문들 있죠? 법조문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조문 관련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좀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 자, 이렇게 보통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출제 경향을 보였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법조문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떠냐면요, 공부하기 싫어하시죠. 싫어하다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들은 자주 보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이거는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된다, 이런 것들을 안 읽어요. 여러분께서는요, 조금 더 경찰학 점수가 좋고 싶으면 당연히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읽어보라고 한 것도 있죠. 그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는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건 보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께서는 꼭 읽어는 볼 것,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있어서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지만 읽어라는 부분 넘기지 말고 꼭 보자, 아시겠죠? 이게 여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형사법 100점하고요, 경찰학 100점하고 뭐가 더 어려울까요? 예, 경찰학 100점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거는 과목의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찰학은 100점 맞으려고 하는 순간 양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경찰학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주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경찰학은 100점 공부하지 말자. 그럼 100점 공부를 하지 말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수업 시간 했던 것들 있죠? 그 안에서만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목표가 경찰의 10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경찰 시험 합격이 목표라고요. 무조건 합격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다 이 생각하시고 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넓히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학생들 중에 초시생들 있죠. 인재 공부를 처음 시작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기본 이론을 제일 먼저 들으셔야 돼요. 기본 이론이 이제 제가 15회,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그러니까 60강이 될 겁니다. 이 60강 동안 여러분들은 경찰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요,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지 않고 차근차근히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뭐 사례라든가 또는 예시 같은 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마도 우리가 공부할 분량 한 60% 이상은 여기에서 커버가 됩니다. 기본 이론으로. 기본으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끝났는데 문제는 기본 이론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기본 이론을 한번 들었는데, 아,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러면은 그 학생들은 이제 기본 이론을 한번 더 듣는 걸 추천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본 이론을 들었는데, 괜찮다. 강의 잘 따라가고 복습 철저히 했다.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을 들어가는데, 심화 이론에서는 기본 이론에서 했던 것들은요, 좀 여기서 압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에서 했던 것들을요, 좀 압축 정리를 할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기본 이론에서 했던 걸 아예 안 했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학원에서 이제 오신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기본 이론에서 했던 것을 여기서 압축해가지고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빼면 심화에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도 한 60강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기본과 심화 이론이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심화 이론이 기본 이론에서 배운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우실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하고 나서 심화 기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심화 기출 강의는 기출문제집 있죠? 그걸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을 문제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근데 이 문제 중에는 여러분이 혼자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혼자 풀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 혼자서 풀기가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쭉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각 밑에 이제 책 있죠? 책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진행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파이널 문제풀인데, 여기서 진도별 있죠. 진도별 문제풀인데, 이 진도별 문제풀이집이 매 시험마다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또는요, 경찰 공제 책에 나와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참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진도별로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진도별로 풀어보면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라고 우리가 시험 보는 것처럼 전범위로 이제 동형 모의고사 수업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2단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 바로 전에 이제 마무리 특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가 800페이지가 넘고, 그리고 내 친구가 300페이지가 넘잖아요. 근데 이 마무리 핵심 특강은 진짜 마지막에 꼭 봐야 될 것들. 이거를 한 80페이지 정도?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그때 이걸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초시생들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초시생들을 위한 쿼리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들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재시생들이에요. 다시 공부하시는 학생들, 이번에 결과가 안 좋아서. 자, 그런 학생들은 먼저 크게 틀부터 잡으면, 먼저 여러분들은, 재시생들은
기본 이론을 또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심화 이론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진행되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그리고요, 심화 이론이 이게 이제 9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내 친구죠. 이거 내 친구. 내 친구로 하는 강의도 9월 첫째 주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일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저 토요일쯤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심화 이론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2개를 다 듣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건 여기처럼 선택수 강의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은 저는 이렇게 심화 이론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문풀로 들어가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공부를 조금 오래 한 학생들 있죠. 좀 장수생이라고 하는 학생들. 학생들은 이거 심화 이론을 들어도 되지만 좀 공부 오래 한 학생들은요, 바로 주말에 이루어지는 이 핵심 요약 있죠. 이거를 듣기를 조금 추천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물론 이제 학생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심화 기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쭉 들어가면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심화 기출 문제집 하는 강의는 제가 진행을 해요. 근데 이번에 히든카드가 있어요. 처음으로 하는 건데 히든카드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핵심 지문 OX. 이건 이제 여러분들 OX 문제집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준호 선생님께서 이걸로 수업을 하실 거거든요. 이 내 친구하고 연결해가지고. 자, 이걸 왜 우리가 만들었냐면, 내 친구는 요약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압축해서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지문은 압축해서 나옵니까? 좀 길게 나옵니까? 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 친구에 분명히 있는데 이 이론하고 문제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은 이거하고 이걸로 따라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준호 선생님께서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내 친구에 있는 거를 어떻게 이 문제로 접목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수업을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험생 개인별 학습 수준 공부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제가 또 커리를 아까 있는 거를 좀 더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세분화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시생인데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은요, 이번에 아까 심화 이론 한다 그랬죠? 심화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론 완성도 하고 이론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심화 기출로 이렇게 타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맞는 학생이 있거든요. 이게 맞는 학생들은 제시생이긴 한데 공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런 게 좀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제시생인데 제시인데 경찰학이 많이 약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주 많이 약해요. 많이 약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오래 하긴 한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심화 이론, 아까 심화 이론 듣고 그다음에 주말에 하는 핵심 내 친구를 같이 들으시면요, 이게 좀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화 기출 이렇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여기 나왔지만 타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굉장히 낮은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경찰학이 유독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경찰학이 예를 들어서 형사법은 80점 맞았는데 경찰학은 만 65점 맞았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형사법이 나는 90점인데 경찰학이 만약에 만 50점이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학생들은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인데, 자,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리 학생이 있거든요. 좀 공부 오래 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심화 이론보다는요, 이 핵심 요약, 내 친구 있죠? 이걸로 들으면서 압축해가지고 감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심화 기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 공부를 좀 오래 했는데, 이론서에 있는데, 내 친구에 있는데, 이거를 문제하고 접목시키기가 어려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바로 이제 핵심 요약하고 핵심 지문, 이준호 강사님께서 하시는 이렇게 따라 내시러 가시면 그 학생들은 이 커리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커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어디 부분인지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따라가시면 돼요.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이 내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러면요. 우리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저든 아니면 우리 이준호 선생님이든 상담하셔가지고 이 커리를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커리를 여러분들 설명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 1차 대비 여러분들한테 커리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강의를 선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커리를 마치고요. 앞으로 이제 강의실에서 또는 인강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강의할 거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진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내년 1차에 무조건 합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